그 대표님의 그 미모 유지 비결이 아닌데. 진짜 잘생기셨거든요. 저보다 훨씬 몸도 좋으시고. 저는 이거 살컵해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게 상품 관리 같은 거 좀 할 수가 있나요?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마 저랑 얘기해보니까 아직 막 스마트 스토어 관련 툴도 안 쓰시고 계시고 네네네. 저는 쓸 수밖에 없는 게 상품 수가 뭐 10만 개는 넘으니까 10만 개를 모든 마켓 가서 다 내릴 수는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표님이 마케팅 공부하는 시간에 저희 같은 사람들은 프로그램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. 저런 프로그램이 나왔대. 저게 전체 마켓에 뭐 내려준대 하면은 나는 그걸 써보고 이거를 대량 등록 전략에 녹였을 때 시간이 효율화가 될까? 뭐 이렇게 되면은 그걸 바로 쓰는 거죠. 그게 저희 쪽에 이제 전략들이 돼서 프로그램이 새로 나오면 저는 일단 써보는 것 같아요. 하긴 또 대량운동 프로그램이 중요하겠네요. 마케팅보다 저는 프로그램 쓰는 게 더 쉽다고 느껴져서 사용법이니까 솔직히. 그리고 그거를 합치는 거죠. 이제 완벽한 프로그램이 없어요 사실은. 그래서 저 프로그램의 저 기능, 이 프로그램의 이 기능을 나한테 접목시킬까? 이렇게 하면은 그 누구도 못하는 나만의 뭔가 이제 전략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마케팅 전략보다는 좀 더 효율적인 프로그램. 그렇죠. 이제 시간 절약되고 이 정도 해서 많이만 등록하면 이제 매출 나온다는 거 느껴지니까 관리의 시간을 줄이고 등록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언제든 갈아타기도 하고 돈도 많이 내기도 하고. 광고 관련해서 네. 예를 들어서 저같이 뭐 한두 개 주력 상품이 있는 사람들은 광고를 막 세게 태울 수도 있잖아요. 좀 투자라고 생각하고. 네. 근데 대량 등록은 제품이 또 워낙 많다 보니까 광고를 할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했거든요. 그 주변에 대량 등록으로 하는 분 중에 광고를 대량 등록에 접목해서 잘하는 분도 있어요. 뭐 아는 동생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인데 저는 못해요. 저는 그걸 못해서 대량 등록 제품은 진짜 광고를 안 해요. 안 하고 있고 지금도 안 하고 있고 그 친구들이 하는 전략은 이제 보통 옵션으로 잘 묶어서 그 제품 하나를 광고해서 매일매일 관리하는데 저는 그 시간도 내지도 못해가지고 저는 대량 관련해서는 광고를 하나도 안 태우고 있고 지금도 이제 뭐 요즘 광고하면 다들 막 네이버라던가 이쪽에 집중하잖아요. 근데 대량 등록하면서 광고로 잘 되는 분들이 뭐 G마켓 광고 아직도 잘 되고 있고 그런 걸로도 충분히 잘 되는 분들이 있어요. 사업을 한 10년 하니까 여유가 조금 돼가지고 막 제조도 하고 이것저것 하잖아요. 제조하거나 뭐 제 브랜드 제품들은 이제 막 네이버 광고를 조금씩 태워보고 있는 공부하고 있는 대량은 안 하고 있어요. 요즘은 스마트 스토어는 만약에 잘 나가면 광고 태울 만한 것 같아요. 지식 쇼핑 광고는 충분히. 저도 좀 하면서 느끼는 게 광고의 중요성을 좀 느끼고 있어요. 요즘에 로직이 또 워낙 많이 바뀌다 보니까 광고가 없으면 상여출도 되게 힘들고 처음에 제품 올릴 때 뭔가 인위적으로 끌어와야 되잖아요. 노출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진짜 광고 말고는 방법이 좀 없는 것 같기도 하고. 맞아요. 일단은 돈 쓰면 제일 먼저 보니까 어쩔 수 없죠. 그래서 저는 대량이 좋았던 게 광고를 안 신경 써도 돼요. 그렇죠. 저 할 때는 사실 막 스마트 스토어가 막 이름도 이상했었고 샵엔 뭐 이랬었고 샵엔 스토어팜 스마트 스토어인가 이랬을 텐데 광고도 이제 G마켓 쪽이 더 집중되어 있었거든요. 저 때는 걔네가 1등이었으니까 쿠팡도 없었고 그때는 이제 G마켓 광고가 뭐 지금도 그럴 거예요. 아마 뭐 5시인가 4시에 선착순으로 막 이렇게 입찰하는 방식이었어요. 저는 그게 너무 힘들어서 대량으로 가서 나는 광고 안 할래 라고 했던 것 같아요. 그냥 상품이나 왕창 가져와서 가공해서 그냥 최대한 많이 올리자 이렇게. 그게 지금도 제 전략인 것 같아요. 그럼 대표님이 딱 생각하시기에 대량 등록의 진짜 가장 큰 장점 그리고 단점. 가장 큰 장점은 만약에 지금 모든 걸 잃어도 사업자를 내고 다시 할 거거든요. 그만큼 이제 돈 없이 할 수 있고 고생한 만큼 나와서 요만큼 고생해 놓으면 돈이 매달 들어와요. 회전이 되니까. 그 고생이라고 하는 게 가공이죠. 가공. 진짜 중요하구나 가공이. 그렇죠. 이게 100만큼은 아니더라도 똑같이 신경 써야 된다는 거죠. 그냥 올리면 안 된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. 그렇죠. 진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정말 그냥 말 그대로 대량 등록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중간점인 것 같아요. 대표님만큼 나도 분석 그만큼 또 하진 않거든요. 대표님 뭐 거의 막 상세도 한 달 쓰고 이러잖아요. 그렇죠. 엄청 오래 쓰죠. 그러진 않으니까. 그리고 단점은 뭘까요? 단점은 예나 지금이나 저작권. 이제 아. 대량이다 보니까 대표님은 이제 소수 제품 집중하면은 뭐 상표권 이런 게 좀 걸릴 확률이 되게 낮아요. 되게 낮죠. 저는 그 수많은 제품 중에 어떤 게 상표권에 문제가 되고 특허나 상표가 문제가 될지 안 될지 판단을 100% 못하죠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적인 문제가 많이 되죠. 그것 때문에 혹시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나요? 그쵸. 저는 아마 경찰서는 좀 많이 갔어요. 조사받으러. 대량 등록하면 단점 중 진짜 큰 단점이 경찰서를 가게 돼요. 조사받아야 되니까.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되게 조용한 성격인데 원래 막 대학교 다니다가 이제 시작했는데 처음으로 경찰서에 불려간 거예요. 무슨 뭐
당신 고발을 당했다.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했다면 처음에 얼마나 무섭겠어요. 그렇죠. 근데 아무리 고민해봐도 아직까지도 약간 해결할 수 없는 파트긴 해요. 그렇다고 이 제품 하나 등록하는 것도 아니고 난 수천 개 등록해야 되는데 이 제품 하나하나 막 키프리스 가서 상표권, 특허권, 모양 뭐 다 볼 수는 없거든요. 그렇죠. 그런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아요. 경찰서에서 막 때리고 그러진 않아요? 나가면 그 큰일 나요. 경찰청에서 고발할 수 있어요. 아, 대표님 경찰서도 몇 번 갔다 오셨구나. 때리진 않습니다. 아, 다행히 때리진 않는다고 네. 합니다. 대표님 보통 하루에 그럼 몇 개씩 올리시는 거예요? 지금 보통 혼자 할 때는 하루에 항상 100개가 목표였어요. 100개? 요즘 다른 사업 한다고 많이 안 하고 있어요. 아, 그래요? 유지 정도 하는 정도? 네. 그 중에서 만약에 저작권이 약간 문제가 되는 경우가 한 100개 중에 한 건 있나요? 아니요. 제가 상품수만 하면은 거의 막 컨트롤 하는 거는 뭐 2, 30만 건인데 요즘은 많이 필터링 되긴 해서 1년에 그 제품 중에 한두 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그냥 넘어갈 때도 있고 끝까지 가면 이제 제일 안 좋은 경우가 경찰 조사인 것 같아요. 그래도 여기서 가서 원만히 해결은 되나요? 그쵸. 근데 이제 잘 대처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처음에 가서 그냥 무작정 죄송합니다 하면은 이 사업 방식을 대부분 모르거든요. 대량 등록은 잘 몰라요. 경찰 조사관님들은 더 몰라서 그래도 네가 판 거네. 너가 그럼 어긴 거지 라고 하면은 그걸 인정하면 진짜 벌금까지 나오고 잘 설명하고 설득을 잘 해야 무혐의나 이제 뭐 조금 더 가면 기소유예? 보통은 무혐의나 기소유예로 끝나는데 그냥 사과하거나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벌금도 그냥 나오는 것 같아요. 근데 최악의 경우가 벌금. 대량 등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좀 대표님께서 해주고 싶은 말씀? 이쪽도 이제 대표님만큼 공을 들여야 되니까 그 중간점을 서서히 잡아가야 될 것 같아요. 처음에는 분명히 아까 말한 0단계 그냥 올려보기도 한 번은 해야 돼. 아 이렇게 자동으로 올라가는 게 있구나 느껴보고 올려보면 느껴지거든요. 안 나가는구나. 그리고 정말 운 좋게 하루 하나 이렇게 나갈 텐데 거기서 이제 나가려면 내가 조금씩 결국은 또 시간을 들여야 되는구나. 뭘 느껴야 되고 또 아이디들이 이제 자리 잡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. 그렇죠. 요즘은 또 그게 더 중요해져서 꾸준히 하면 어느 순간 조금씩 자리 잡히다 보니까 조금 버티면 될 거다. 버티면 될 거다. 좀 죽었다 생각하고 조금만 버티시면 그냥 왜 안 되지 생각 말고 계속 하시면 어느 순간 될 거다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네요.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하루에 한 몇 개 정도 올리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? 가공했을 때 지금도 그냥 100개는 하시고 하면은 그냥 어느 순간 계속 돌아갈 거예요. 100개씩만 해도. 그리고 대표님께서 입점해 있는 몰들이 한 몇 개 정도 되시나요? 저는 다 입점해 있어요. 오픈마켓은 다 입점돼 있어요. G마켓, 옥션, 인터파크, 스마트 스토어, 쿠팡, 티몬, 이메프, 멸치, 롯데온, 쓱 하면 이제 한 10개인가? 이 오픈마켓들은 다 들어가죠. 이 10개 중에 매출이 제일 잘 나오는 쿠팡이랑 G마켓 옥션인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. 와, 스스가 네 번째예요?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. 스스는 다들 거의 주력으로 목숨 걸고 많이 하잖아요. 그쵸.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스마트 스토어가 1등이 아니에요. 지금도. 그리고 특이한 건 스마트 스토어가 대량이지만 올려놨을 때 나가는 것만 꾸준히 나가고. 그러면 G마켓 옥션 쿠팡도 아무런 광고도 없이 하는 거예요? 그렇죠. 저는 광고는 안 하고 있어요. 정말요? 네, 안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제가 요즘에 이제 막 오픈마켓 하시는 분들 많이 보니까 광고 대비 효율이 정말 좋은 게 오픈마켓이라고 하더라고요. 효율이 좋은 곳이? 네. 그리고 저는 그걸 잘 못해요. 광고 분석이나 이런 걸 못해서 아직도 사실 저도 거긴 초보죠. 광고는 안 하니까. 이렇게 매일매일 리포트 보고 분석해야 된다는데 아직 못하겠어요.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괜찮은 툴이 있나요? 일단은 저희 분야에서 제일 잘 만든 주문 수집은 플레이오토 같아요. 플레이오토가 요즘 비싸져서 그렇지 완성도는 되게 높은 툴 같아요. 네. 거기서 이제 가격을 내려가고 성능을 살짝 낮추면 리셀러스가 되는 것 같아요. 거기가 이제 약간 플레이오토보다 완성도는 조금 떨어지지만 가격은 훨씬 저렴해져서 원래 저는 이셀러스를 안 썼다가 플레이오토가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가격이 너무 오르면서 병행해서 쓰고 있죠. 그리고 이제 잡다한 툴도 다 써보고. 지금은 플레이오토랑 거의 이셀러스 위주로 많이 사용하시는. 그리고 아마 쓰는 툴은 나열하면 되게 많죠. 이거 심지어 매크로도 쓰고. 그래요? 왜냐면 상품 수가 너무 많으니까 상품 삭제할 때 보통 이제 클릭하면 삭제되잖아요. 제품이 10개면 그냥 클릭 끝나는데 나는 10만 개면 반복해야 되니까 정말 단순한 클릭은 매크로를 그냥 밥 먹을 때 매크로 돌린다거나 신기하다.
내 키보드나 마우스 녹화해주는 프로그램 많으니까 그렇게 하거나 이제 그렇게 뭐 샵클린 뭐 올리고 뭐 이렇게 품절만 해주는 프로그램 또 있으니까 그런 걸 활용할 때도 있고. 그 매크로가 약간 옛날에 바람의 나라 매크로 같은 비슷해요. 거. 맞아요. 그런 프로그램이 되게 많아요. 저 처음 알았어요. 그러니까 단순한 클릭, 뭐 입력 이 정도는 매크로 되니까 처음에 돈 없을 때는 엑셀로 하다가 엑셀로 하는 단순 업무를 이걸 뭔가 자동화 못할까 해서 엑셀 매크로나 이런 분들한테 한 10만 원 뭐 주고 만들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더 나가면 이제 개발 욕심이 또 나죠. 이렇게 해주는 프로그램 없을까? 찾다가 없으면은 외주 맡기기도 하고 저는. 대량 등록을 떠나서 음. 이제 대표님만의 그냥 사업 철학이 어떻게 되시는지. 철학이요. 원래는 그 직원을 뽑기 전에는 네. 돈이 목표였어요. 아. 돈을 너무 벌고 싶어서 뭘 할 때 걱정 없이, 뭘 먹을 때 걱정 없이. 그거는 처음에 달성했어요. 얼마 안 돼서. 왜냐면 혼자 했으니까. 혼자 뭐 한 월 1억 하면 그냥 매달 통장에 많이 꽂히니까. 그래서 그때 혼자 돈 생기자마자 차도 사보고 먹고 싶은 것도 잔뜩 먹어봤는데 그랬더니 이제 고민이 들었어요. 이제 뭘 하지? 나 이제 뭐 하지? 뭐 이렇게 돌면 돈은 생기는데 뭐 살까? 뭐 할까? 근데 그렇다고 제가 차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사고 싶은 게 없었거든요. 그냥 마냥 돈 벌자고 해서 했는데 돈 버니까 물음표가 뜬 거죠.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러면 이걸로 시작했지만 회사를 만들어 보자라고 그때 결심한 거죠. 그래서 이제 이게 잘못된 선택인 것 같기도 한데 생긴 돈을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도 결혼도 아직 못했으니까 가족이 제 목표, 지금도 목표예요. 가족이 생기기 전까지 회사를 어떻게든 완성시키자. 다 계획이죠. 철학이라고 하면은 그쵸. 지금 식구들하고 회사를 한번 제대로 완성시키자. 완성이라고 한다고 하면 보통 회사의 완성 단계는 저는 그냥 좀 상장이라고 봐서 상장. 상장을 결혼 전에 어떻게든 해야 되지 않을까. 왜냐면은 결혼하면은 이제 또 거기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만 되니까 그쵸. 내 가족을 위해서 또 써야 되니까 지금 아직도 밤샐 수 있으니 지금 어떻게든 해놔야겠다. 처음엔 진짜 동아리 같았거든요. 회사는 너무 이제 인원도 적으니까 동아리 같아서 처음에는 대표 이런 호칭도 없었고 오빠 이렇게 불렀어요. 첫째 오빠. 진짜요? 오빠 동생이었다가 네.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지금은 수가 많아지니까 이제 팀도 생기고 그렇죠. 그땐 가족 같아서 다 좋았는데 오히려 약간 위계 질서도 좀 생기고 회사 같아져서 오히려 식구들은 좀 힘들어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아직 정확한 철학은 없지만 우리 꼭 상장을 시키자 약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. 그렇게 하고 나는 좀 쉬고 싶어요. 제가 생각했을 때 대표님 안 쉴 것 같아요. 국내 회사의 목표는 상장이고 그렇죠. 국가별로 만들고 싶었거든요. 국가별로 제 사무실을 둬서 이제 서로 무역이 오가게. 지금도 제가 수출도 하고 있지만 수출 수입 다 하고 있지만 그게 재밌더라고요. 심지어 저는 일만 한다고 해외여행도 한 번도 간 적이 없는데 내 물건을 이스라엘 누군가가 막 사주는 거예요. 러시아에 누군가가 사주고 저희가 보통 많이 나가는 게 이스라엘, 미국, 러시아거든요. 한국에 있는 이런 물건들을 주문하고 받고 고맙다고 해주는 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서 네. 나라별로 만들어서 뭔가 물건을 오가게 무역상인 거죠. 결국은 상사인 거고 이런 걸 하면 되게 재밌겠다. 이야. 일본이나 미국이 아마 두 번째 회사가 되지 않을까? 저한테 진짜 먼 일이네요, 진짜. 할 수 있습니다. 아마 지금 브랜딩해서 본인 제품을 전 세계에 뿌려도 아마 되게 뿌듯할 거예요. 제가 곧 브랜딩을 할 거지만 하고 나서 이런 사업을 좀 확장할 때 저 컨설팅 한번 마지막인데 구독자분들한테 영상 편지 구독자분들한테 네, 여기 영상 편지 위에 자막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. 진짜요? 대부분 셀러분이실 텐데 이쪽도 맞고 제 쪽도 틀리진 않거든요. 그러니까 본인한테 맞는 전략을 선택해서 가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. 그리고 한 번씩 발을 담궈보는 거죠. 이쪽도 살짝 담궈보고 여기 담궈보고 어디가 나한테 맞을까 한번 잘 고르시면 그리고 포기만 안 하면 충분히 잘 되실 겁니다. 여기도 잘 되고 있고 저도 굶어 죽진 않으니까 충분히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대표님의 그 미모 유지 비결이 아닌데 진짜 잘생기셨거든요. 아닌데 진짜 잘생기셨어요. 저보다 훨씬 몸도 좋으시고 저는 이거 살